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과학 선생님 김사티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동물에서의 마지막 단원, 이제 세포호흡과 에너지 단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소화, 순환, 호흡, 배설 요것들이 이제 그 세포호흡이라는 과정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요거를 정리를 하는 단원이라고 지금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소화 순환 호흡 배설 그 기관계를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그 세포호흡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많이 했었을 거예요. 그 얘기를 계속 하는데 오늘 이제 세포호흡이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알고요. 그 다음에 세포호흡으로 어떤 세포호흡 과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할게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라고 지금 이제 계속해서 배웠는데 그 어떻게 그러면 에너지가 얻어지는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대로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영상 하나 보고 우리 바로 제대로 수업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영상 보고 오실게요. 먹고 먹고 또 먹고 바야흐로 먹방의 전성시대. 먹는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대리만족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이렇듯 우리는 다양한 음식을 접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몸에 들어온 음식을 어떻게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에너지를 얻으려면 호흡이 필요합니다. 식물이 호흡으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것처럼 우리 4단원에서 배웠던 거 지금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4단원에서 제가 광합성의 반대 과정이 이제 호흡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의 호흡은 세포호흡이었어요. 세포호흡이라고 한다는 거. 근데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여러분이 알고 계신 호흡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포호흡하고는 지금 약간 좀 호흡이라는 단어는 똑같지만 이게 약간 좀 개념이 조금 좀 상충을 하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호흡은 그냥 숨 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게 바깥쪽에서 이제 바깥쪽에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몸으로 받아들이는 거, 요거를 우리는 외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받아들여진 산소를 조직세포한테다가 전달하는 과정, 요거를 내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지금 외호흡과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호흡은 숨 쉬는 과정은 외호흡이고요. 그 다음에 조직세포한테다가 산소를 전달하는 게 내호흡입니다. 그러니까 외호흡과 내호흡을 통해서 조직세포로 산소가 지금 전달이 되고 이 조직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들고 난 이 부산물들이 이 바깥쪽으로 여기 지금 호흡계로 날숨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것도 지금 내호흡과 외호흡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인 거죠. 이해가 되실까요? 예,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호흡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네. 4단원에서 배웠던 거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이번 수업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동물의 호흡도 영양소가 호흡으로 얻은 산소와 반응하여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면서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호흡을 세포호흡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세포호흡으로 얻은 에너지는 체온 유지, 생장, 두뇌 활동, 운동, 소리 내기와 같은 여러 가지 생명 활동에 이용되고 나머지는 열로 방출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생활을 하시죠. 뭐 운동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물건을 든다든지 아니면 저처럼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뭐 친구랑 수다를 떨고 뭔가를 지금 보고 그 다음에 뇌 활동도 하고요. 여러 가지 지금 생명 활동이라는 걸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 세포호흡을 통해서 얻어낸 그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 영상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보셨으니까 자, 오늘 수업을 좀 제대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요. 자, 세포호흡과 에너지입니다. 세포호흡과 에너지 중에서 에너지를 얻는 세포호흡이라는 단원으로요. 학습 목표 한번 읽고 넘어가 보죠. 세포호흡으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네.
요게 오늘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세포호흡으로 에너지를 얻는 과정 간단합니다, 친구들. 간단합니다. 우리 이거 한번 얘기했었던 건데 일단은 세포호흡이라는 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세포에서 영양소가 산소랑 반응을 합니다. 영양소가 산소와 반응합니다. 산소와 반응해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면서 에너지를 얻게 되는 과정. 요거를 우리는 세포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 근데 이 세포호흡 과정 제가 방금도 여러분이 보셨던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 제가 지난번 시간에 그 소화 과정에서 또는 소화 과정 그 전에 제가 한번 그 식물의 호흡 과정에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요거를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사실은 우리가 에너지라고 한다는 거, 에너지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이야기만 했었는데, 요거를 지금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저 식을 좀 뜯어 보도록 하죠. 맨 처음에 이제 포도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포도당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포도당은 여러분 이거 어디서 얻어진 걸까요? 그렇죠. 이 섭취된 탄수화물이 이제 탄수화물이 소화되고 나서 이제 우리가 포도당이라는 가장 기본 단위 단당류죠. 이거 단당류입니다. 단당류 기억이 나실 거예요. 포도당이라는 단당류로 이제 소화 과정을 거치게 돼서 우리 이제 저기 몸에서 이제 소장에서 흡수를 했잖아요. 그 소장에서 흡수를 한 요 포도당, 그리고 우리가 호흡기를 통해서 폐를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은 산소. 그래서 이 포도당과 산소가 두 가지가 만나서요.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에너지라는 것을 얻는 활동이 바로 세포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에너지라고 해놓고 뒤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을 하고요. 이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부산물로서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물도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 요 이산화탄소는 어디로 배출된다고 우리가 배웠었죠? 그렇죠? 날숨으로 배출된다고 우리가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만들어지는 수증기의 형태는 날숨으로, 그리고 물의 형태는 어디로 간다 그랬죠? 그죠? 콩팥으로 가서 콩팥에서 오줌으로 배출된다. 네, 요렇게 우리가 지금 배웠던 걸로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요. 그죠? 네, 여기까지 뭐 했는데, 자, 지금 여기 에너지에서 두 가지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ATP라는 것과 열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오늘 여러분들이랑 이야기할 거는요, ATP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좀 어렵다고, 생소한 단어이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ATP를 처음에 접하시는 분들이 나 이거 영어고 이거 뭐 갑자기 튀어나온 거기 때문에 좀 부담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ATP를 정말 간단히 이야기하면요, 에너지 주머니입니다. 에너지 주머니예요.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지금도 계속 세포호흡이 여러분들이 지금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에너지를 계속해서 여러분이 쓰지는 않습니다. 수면을 한다거나 아니면 휴식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에너지를 굉장히 적게 쓰고 있거든요. 그죠? 이 적게 쓰고 있는 요 상황에서 계속해서 제가 만들어낸 에너지를 계속해서 지금 일정하게 지금 소비가 된다라고 한다면 만들어 놓은 에너지가 너무 아깝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ATP라는 에너지 주머니에다가 살짝 저장을 해 놓고요. 필요한 곳에서 에너지를 갑작스럽게 쓸 수 있도록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물질이 바로 이 ATP가 되겠습니다. 자, ATP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ATP는 사실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라는 요 뜻인데, 이거 여러분들 다 모르셔도 돼요. 이거 여러분은 모르셔도 되는데, 저는 그리고 요거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라틴어가 모노디트리 테트라 펜타 헥사 헵타 뭐 이런 식으로 쭉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트리가 여러분 뭐죠? 트리가 바로 3이라는 소리예요.
3이라는 소리고, 그 다음에 포스페이트. 포스페이트라고 한다는 것은 인산이에요. 인산. 여러분 인이라고 하는 거. 수헬, 리베, BCNO, 불내, 나만알지, 피. 15번. 15번에 우리 원소 원소 주기율표 우리가 배웠었죠. 원소 주기율표 15번에 인. 요거 기억나세요? 피에서 인 기억나세요? 인? 예, 인산이에요. 예, 인산입니다. 이게 바로 포스페이트라는 건데, 이 인산이라는 아이가 몇 개 있는 아이예요?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에다가 이거 모르셔도 돼요. 아데노신이라는 거 여러분 정확하게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이런 물질이 있구나. 그냥 이 정도. 자,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에다가요. 아데노신. 자, 요런 물질에다가 인산이 몇 개 있는 애예요? 인산이 3개 있는 아이. 자, 요게 바로 요렇게 결합되어 있는 애가 ATP입니다.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친구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에다가 다시요.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에다가 인산이 3개, 네, 3개 붙어 있는 요 아이입니다. 요게 ATP라는 아이예요. 자, 근데 이게 지금 에너지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 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ATP라는 물질은 생명 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에너지 저장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즉 ATP라는 것이 끊어지게 되면서 ATP 안에서 요 인산기가, 여기 있는 이 인산기 하나가 끊어지게 되면서, 자, 여기서 지금 끊어지게 되면 에너지가 발생이 되거든요. 요 사이에서 이 결합, 얘네들과 얘네들 결합 사이에서, 여기 있는 이 결합 사이에서 이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끊어지게 되면서 발생하는 에너지로 우리가 지금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소리도 내고, 그래서 피카츄는 전기도 만들고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저 생명 활동을 유지를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ADP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요게 지금 끊어졌어요. 인산기 하나가 끊어져 나갔습니다. 끊어져 나가게 되면 얘는 지금 2개죠. 인산기가 2개죠. 인산기가 2개인 거는 모노 D. 인산기가 2개 붙어 있는 거. 요 그래서 아데노신 다이포스페이트라 그래서 요거는 ADP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 보세요, 친구들. 여기에서 지금 포도당과 산소를 통해서 이 지금 얘네들이 지금 만들어낸 요 에너지는 어디에다가 쓰이는 거냐면요, ADP를 ATP로 만들어주는데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고에너지 인산 결합에 우리가 지금 포도당이 갖고 있는 그 에너지를 저장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받아들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TP라는 애들은 에너지를 저장한다, 즉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얘네들이 에너지를 낼 때는 ATP에서 ADP로 갔다가 그 다음에 여기 세포호흡을 통해서 다시 ATP로 갔다가, 여기서 우리가 또 이제 운동 또는 일 아니면 또 소리 두뇌 활동, 얘가 왜 나와? 이런 것이 필요할 때 ATP에서 다시 ADP로 갔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세포호흡을 통해서 ATP로 갔다가, 이거 왔다 갔다 지금 계속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친구들? 네,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하면은요, 그래서 이 ATP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이 ATP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몇 퍼센트가 쓰이느냐? 약 34%가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들어낸 에너지의 34%가 약 ATP를 만들어내는 데 쓰이게 되고요, 나머지 66%는 열 에너지로 방출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이 열 에너지로 방출이 된다라고 한다는 것은 열 에너지입니다. 열 에너지요. 열 에너지가 많으면은 뭐가 되는 거죠? 온도가 올라가죠. 그렇죠. 즉 여기서의 열 에너지는
체온 유지에 사용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체온 유지에 근데 여기서의 열 에너지가 100%다 체온 유지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ATP에서도 체온 유지를 시킬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의 열 에너지는 체온 유지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 사용된다. 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요, 이거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게 있었는데 제가 지금 슬라이드를 안 보고 지금 넘어갔네요. 자, ATP의 분해와 에너지 방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ATP에 저장된 에너지는요, 인산기, 요 인산 하나가 떨어져 나갈 때 이 저장된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저장된 에너지가 이제 방출이 되고요. 에너지. 이 에너지가 바로 어디에 쓰이느냐? 이 생명 활동에 사용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여러분 이제 실상을 아시라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 상황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 주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세포 호흡으로 이제 얻어진 에너지를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체온 유지, 이거 중요합니다. 체온 유지, 그다음에 도내 활동, 소리 내는 거. 근육 운동, 그 다음에 생장. 여러분 이거 외우지 마세요. 이거 외우지 마세요. 이거 뭐하러 외웁니까? 외우지 마십시오.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어디에 쓰인다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생명 활동이야.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뭐든 다 쓰인다고요. 살아가는데 다 쓰이잖아요. 너 뭘 본다, 생각한다, 그 다음에 근육 운동을 한다, 움직인다, 내가 뭐 물체를 집어 올린다. 아니면은 내가 소리를 낸다. 으아! 하면서 소리를 낸다. 아니면 노래를 부른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심지어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에너지는 계속해서 쓰여요. 왜 쓰여요? 심장 뛰어야죠. 호흡해야죠. 그죠? 예, 그죠? 생명 활동을 유지를 해 나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에너지 전환과 이용이라는 것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오늘 배운 내용을 쭉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세포 호흡으로요. 포도당의 화학 에너지, 요거는요 ATP의 화학 에너지로 전환된다. 요거까지 이해될까요? ATP도 여러분들 화학 물질이잖아요. 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얘도 포도당의 화학 에너지, 포도당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ATP의 에너지로 지금 전환이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이 ATP의 화학 에너지가 다양한 여러 가지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만약에 우리가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하면은 운동 에너지로도 전환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리를 막 냅니다. 아! 하면서 소리를 냅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궁극적으로는 소리 에너지로 전달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전기뱀장어나 아까 제가 그냥 농담식으로 얘기했는데 그 피카츄 얘기를 했었죠. 전기뱀장어나 이렇게 전기를 발생하는 아이들은 요런 생물들 같은 경우는 전기 에너지로도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하죠. 우리가 체온 유지를 계속해서 합니다. 체온 유지를 하는 그 에너지를 우리가 무슨 에너지라고 하죠? 열 에너지라고 하죠. 등등등등 여러 가지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되어서 생명 활동에 이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요 그림으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죠.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총정리한 내용입니다. 총정리한 내용. 자, 한번 보십시오, 친구들. 자, 포도당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산소가 들어갑니다. 포도당과 산소가 만나서 자, 여기서 지금 세포호흡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포호흡 과정이 일어나는데 자, 여기서 지금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에너지, 여기서 발생한 이 에너지는 어디에다 쓰인다고요? ATP를 ATP로 만들어주는데 쓰이게 되는 에너지입니다.
ADP를 ATP로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얘를 이제 결합시켜 줄 때, 얘를 결합시켜 주는데 쓰이는 에너지입니다. 요걸 우리 에너지 흡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보세요. ADP와 무기인산, 저 무기인산은 그냥 인산 하나예요. 인산 하나. 자, ADP와 무기인산은 세포호흡으로 방출된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ATP가 된다. 요거 지금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ATP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ATP가 만들어지고요. 자, 만들어진 이 ATP는 ATP 맨 끝에 있는 인산기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서 ATP가 ADP가 되고요. 그러면서 에너지가 방출이 되게 됩니다. 에너지가 방출이 되게 돼요. 여기서 방출된 에너지, 여기서 방출된 이 에너지는 여기서 방출된 에너지는 다양한 생명 활동에 이용이 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그 인산이 하나 떨어져 나간 ATP는 다시 세포호흡으로 이제 만들어진 에너지를 다시 흡수를 하면서 인산 하나를 붙이면서 재활용이 계속해서 되는 거죠. 그래서 ADP 됐다가 ATP 됐다가 ADP 됐다가 ATP 됐다가, 그래서 에너지를 머금고 있다가 필요한데 썼다가 다시 에너지를 머금고 있다가 다시 에너지를 필요한데 썼다가, 이거를 계속해서 지금 반복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서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로,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는 지금 포도당이 갖고 있는 에너지, 요거 같은 경우는 얘는 지금 화학 에너지입니다. 화학 에너지예요. 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화학 물질이 결합으로 갖고 있는 에너지잖아요. 자, 그리고 얘들이 갖고 있는 것도 결합으로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도 화학 에너지입니다. 얘도 화학 에너지예요. 자, 그런데 이 에너지가 어떻게 전환이 되느냐? 자, 근육운동 같은 경우는 기계적 에너지, 체온 유지 열 에너지죠. 그다음에 정신활동, 요것도 화학 에너지라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정신활동이라고 한다는 게 이제 뇌 활동이거든요. 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물질들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화학 에너지 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기적인 신호도 있어요. 자, 그리고 생장에도 여러분 화학 에너지죠. 이게 왜 그러냐면 생장 자체는 생장 호르몬에 의해서 얘네들이 생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호르몬 자체도 물질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화학 에너지. 자, 발성 자체가 여러분 기계적 에너지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이 기계적 에너지, 이 기계적 에너지는 뭐를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성대를 운동을 시키는 겁니다. 이 성대를 운동을 시켜서 공기의 진동을 일으켜가지고 소리의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이게 기계적 에너지로 지금 이게 전환이 되는 겁니다. 성대를 운동을 시키는 거니까요. 자,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이 조금 어렵게 다가올 수 있어요. 이 ATP라는 아이 때문에 어렵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ATP라는 거는 사실 그렇게 막 이거를 자 하나하나 다 구조를 다 봐야 돼, 외워야 돼,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제가 이거를 이야기하고자 한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서의 에너지가 우리가 지금 교과서상으로 배우는 요 에너지, 그냥 에너지가 그냥 우리 몸에서 바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ATP라는 형태로 임시 저장을 해놨다가 우리가 필요한 곳에서 이제 쓰인다는 것을 저는 그냥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ATP를 말씀을 드린 거고, 이 ATP라는 것이 너무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너무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런 물질이 있는데, 이러한 물질이 있는데 얘네들이 우리가 생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중간다리 역할을 한다. 예,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여러분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소화계, 호흡계, 순환계, 배설계, 우리가 이런 거 이제 배웠는데, 이런 것들이 세포 호흡과 연결을 지어가면서 어떤 역할을, 여러 가지 기관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요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친구들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어려운 거 있으시면 꼭 방에 질문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 빠이.